지난번 군은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고질라가 실제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왕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1954년 환초섬에서 핵폭발로 시작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타이탄의 거수를 만났을 때 수소폭탄을 직접 사용하여 이 거대한 위협을 해결했습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고질라는 사라졌습니다. 몬스터를 해결한 줄 알았던 군은 뒤늦게 노래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제왕의 계획을 맡은 쇼어는 장군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우라 게이코와 윌리엄 랜더의 조사 결과 덕분에 군은 미리 위협을 요람에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이 샤오얼의 원래 생각과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우라 박사는 괴수와 직접 싸우는 것을 내심 매우 거부하지만 제왕의 계획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면 군의 계획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렐름 란다는 쇼어의 도움으로 이미 제왕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제왕 조직은 인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빠듯했고 많은 자원을 지원받으려면 몬스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야 했습니다. 이날 란다는 두 사람에게 누군가 파차오간도에서 방사선 급증 현상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비슷한 동위원소 신호가 나타났는데 그때 그들은 라우도노에서 몬스터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출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자와 렌달은 즉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슈어는 며칠 뒤 위원회 연설을 위해 몸을 뺄 수 없어 두 사람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면 제왕이 노인 샤워를 호송하는 길의 차가 갑자기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자 산젤라였다가 전화를 걸며 차에 오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Colonel, d'après votre dossier, vous parlez français. Si c'est vrai, ratez-vous la gorge.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두 명의 경비원이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구조된 샤워얼은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젤라는 그녀의 여동생이 괴수가 만든 재난으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제왕 조직에 가입한 것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왕 조직이 하는 일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다른 리더를 찾기로 결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슈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슈어만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젤라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슈어는 적어도 잠시나마 곤경에서 벗어나 케이트와 몇 명 합류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시 1955년으로 돌아갔고 란다와 에코는 고조마 섬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방사선 급증을 발견한 스즈키 박사를 만났습니다. 스즈키 박사는 감마 방사선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이 공과 같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미확인 생물을 끌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를 소개한 뒤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호수 한가운데 공을 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사선을 좋아하는 몬스터의 경우 이 상황은 낚시와 유사하며 호수 아래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사람이 괴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쁜 일을 끝낸 슈어는 뜻밖에도 미국에서 밤새 달려왔습니다. 슈어의 렌달을 보고 기뻐하며 스즈키 박사를 열정적으로 슈어에게 소개하지만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해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타임라인은 2015년으로 돌아가 케이트 여럿과 합류한 슈어는 이들을 데리고 알제리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상의 표시에 따르면 케이트 아버지의 세 번째 정류장은 바로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케이트 두 사람이 차를 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니는 갑자기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었고 산젤라는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제니에게 약속했던 그녀는 이번 한 번만이라도 무사히 사막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얼마 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실제로 이곳에서 케이트와 건태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때 그는 감마선 시뮬레이터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살아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이트와 건태는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고 상대방도 그들의 목소리를 곧 알아차렸습니다. 뜻밖에도 슈어가 망원경을 꺼내 살펴보니 케이트 아버지가 그들을 빨리 떠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시 1955년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자가 슈엘의 도착에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연애 중이었기 때문인지 앞으로의 이념이 달라 두 사람의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나중에 해자가 란다와 결혼하기 위한 복선을 깔았기 때문. 해자는 슈엘이 다른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슈엘은 단지 그녀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호수의 감마방사선 시뮬레이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엄청난 힘으로 시뮬레이터를 뿜어냈고 시뮬레이터를 따라 해안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여러 사람의 눈앞을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된 고질라입니다. 타임라인이 2015년 케이트 아버지가 탈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차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왕이 조직한 헬리콥터가 뜻밖에도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의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갑자기 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굴러 떨어지는 물건을 피했습니다. 이어 놀란 사람들의 눈초리에 지하에서 온 몬스터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온 그는 왜 산과 바위 밑에 자신을 묻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놀란 고질라는 분노의 포효를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고질라는 개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서 나이든 슈어는 고질라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목적은 그가 겪었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케이트 몇 사람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고 그래서 양측은 결국 여기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슈엘과 산젤라가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본 케이트 세 사람은 아버지를 계속 찾는 길에 올랐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타임라인은 1955년으로 돌아가고 고질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슈어는 군 고위층에 알리려 했지만 더 이상의 무기로 고질라를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게이코의 저지에 결국 군인인 슈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제왕 조직의 본부로 돌아왔을 때 이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교 중 한 명이 샤워어리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지휘관과 모든 것은 나중에 그들의 해군이 인수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슈엘이 이번에 고조간도에 간 것은 정말 게이코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2015년으로 돌아가고 케이트 몇 사람이 얼마나 걸어야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제니는 더 이상 사람들을 숨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왕의 조직과 몰래 연락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녀는 몇몇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어쩔 수 없이 도쿄에 가서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이름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조작된 것이지만 제왕 조직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어 그녀가 은밀히 많은 사람들의 행방을 폭로하기만 하면 그를 도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사람들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왕 조직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니는 진실을 말했고 두 사람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케이트는 듣고 나서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는데 분명히 그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된 케이트 아버지가 드디어 이번 회에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케이트 그들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괴수가 나타날까요? 다음 주 업데이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